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그 144페이지 제4절에 이 리테일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전자 소매업에 대한 관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본다면, 자, 요번에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보면은 유통 정보의 활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징,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그 다음에 ESCM, 마지막에 이제 리테일링 관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고정 전자상거래에 의하면 유통 정보가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제목을 적어놔 볼게요. 제4절에는 우리가 리테일링입니다. 자, 리테일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전자 소매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관리. 자, 그럼 먼저 나오는 게, 자, 이 카탈로그가 나오네요. 이 카탈로그. 카탈로그라는 자체는 이제 전자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에 대한 광고나 기업에 대한 홍보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작돼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홍보용 CD,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 만들어서 카탈로그가 이제 말하죠.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무점포 소매업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점포. 자, 무점포 소매업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고객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매 활동을 또 영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밑에 기억해 보시면 이 카탈로그의 특징은 디지털 우리가 카탈로그다, 이렇게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장단점은 좀 봐야죠. 자, 일단 장단점은 이제 밑줄 치는 위주로 갈게요. 장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억, 상품의 정보 검색이 용이합니다. 웹을 또 쓰니까. 그다음에 상품 정보의 변경이 가능하며 배포 비용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포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종이 카탈로그보다 수정이 용이하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이는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인터넷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시간적 24시간, 공간적 전 세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받으면서 제약을 이제 시간적, 공간적 적게 받으면서 홍보가 가능하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종이에서 할 수 없는 음성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 동영상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또 상품별로 개별화된 카탈로그를 또 제작할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상품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제조업체 업무 효율성을 또 높일 수가 있죠. 단점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연세 드시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며 이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전자 카탈로그의 이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우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마켓 플레이스입니다. 마켓 플레이스.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이제 밑에 니은번이 1번에 니은번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다수의 인터넷상의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거래될 수 있는 해주는 가상시장이다. 이게 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시장이다. 과거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중개자 없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용되었다면 이 마켓플레이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과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떻습니까? 마켓 메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마켓 메이커. 그래서 중개자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B2B. 자, B2B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비즈니스의 결정판으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얘는 이제 크게 밑에 상품의 영역의 폭과 그 깊이에 따라서 이 수직적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직적 이 마켓플레이스의 대표적인 게 포털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상업 영역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이 포털이라는 자체는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평형 이 마켓플레이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호텔 같은 게 호텔 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포털과 호텔을 결합한 게 메가마켓이라고 또 나옵니다.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창출 방식에 따라서 카탈로그형, 경매형, 역경매형, 교환형 등을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사업 영역에 대한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포털이었죠. 자, 포털을 이제 본다면, 자, 포털. 그 포털을 본다면 특정 품목이나 그 다음에 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로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 수직적인, 아까 수직적이라는 자체가 대표적인 게 이 포털이라고 했죠. 전 품목,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 전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강 관련 제품은 이제 모두 취급하는 사이트나 종이 관련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사이트가 이제 우리가 포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호텔은, 자, 이런 이제 특정 제품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특정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쇼핑몰이 이제 많아지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유지 보수나 운영 등을 소유하는 물품이나 물품들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이 이제 호텔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메가마켓. 메가라는 건 이제 큰 거죠. 메가마켓이라는 것은 얘와 얘를 이제 결합한 형태로 이 마켓플레이스를 지칭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창출 방식에 따른 분야는 뭐 카탈로그형이 있고요. 뭐 카탈로그는 아까 얘기했죠. 카탈로그 방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경매형. 자, 경매는 이제 다수의 구매자가 가격을 입찰하고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에게 또 이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역경매라는 얘기는 구매자가 자신이 사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후 다수의 공급자와 최적의 관계과 그다음에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로부터의 구매하는 거고요. 교환이라는 건 양방향 경매 방식의 제3자의 중개에 의해 매우 중립적인 시장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만 잡으시고요.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성공 요인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도 과감히 연합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며 동일 그룹 내의 계열사 간의 통합을 또 통해서 그룹 전체의 경영 효율을 또 극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우리가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옥션이죠. 자, 옥션은 인터넷 경매입니다. 인터넷 경매다. 그래서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입돼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경매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본위 경매, 영국식 오름차순 경매와 구매자 본위 경매, 역경매, 전자동 거래 시스템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옥션 성장 요인은 이제 뭐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라는 측면에서 다른 전자상거래 방식과 좀 차별화되기 때문이고요. 자,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의 용이성, 가격 결정에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능동성, 그 다음에 시공간적 비제약성, 소액 저가 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경매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또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이제 경매 참가자의 실명 확인 시스템의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강화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거부 및 구매 거부 등 계약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또 마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경매에 입찰 시 사전에 가격 등 상품 정보 획득을 위한 소비자의 노력과 함께 업체의 또 가격 정보 제공이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에 역경매라는 자체를 이제 보충을 해놨는데요. 일반적인 경매와는 상반되는 개념이죠. 이 구매자가 자신이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명세나 거래 조건을 제시한 후 다수의 공급자의 최저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제시한 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소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구매자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매의 장점은 이제 여러 판매자가 참여할 경우 가격 경쟁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단점은 이제 판매자의 반복적인 입찰이 필요하다는 점과 반복적인 무한 판매 경쟁에 의한 판매자의 참여 기회, 그죠?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판매자의 구매자 탐색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또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제 또 제목을 이제 바꾸겠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 프로큐어먼트입니다. 자, 이건 조달을 얘기를 해요. 조달. 그래서 전자 구매 조달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구매라든지 요청, 구매 요청이라든지 뭐 승인, 주문, 그다음에 운반, 그다음에 결제 및 인도, 여기까지 이제 어디 전략적으로 프로세스,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전략적 관리다. 그래서 구매 업무라든지 뭐 이런 전력적 최적화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얘에 대한 이익은 넘기시면 뭐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이 조달 비용을 이제 줄인다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이 원가 절감하고 구매 비용 절감, 납기의 단축 등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자사의 구매 시스템과 기존 운영 시스템, 판매자 시스템과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서 구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구매 활동의 전략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떤 전략적 구매 업무를 또 수행할 수 있다. 자, 얘 도입의 전제 조건은 이제 기업이 이것을 도입하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행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현행 구매 환경이 고쳐라든지 전략적 구매의 목표 설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 실행은 이제 기업이 수행하는 이 프로큐어먼트의 실행은 다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자,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은 구매 프로세스 전체 과정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기적 연계와 통합 관리, 구매 요청, 승인, 주문, 운반, 결제, 인도까지.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의 정립을 통해서 구매 담당자는 이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매 물품의 탐색, 주문 승인을 할 수 있고 미리 승인된 구매 물품을 또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 절차를 보다 또 신속히 진행할 수 있죠. 동시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구매 업무 밑줄, 자동화 박스 함으로써 구매 당사자들이 이 개발 구매, 또 구매 전략 수립 및 시장 예측 등이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통합성에 대한 확보는 이 프로큐어먼트의 시행으로 기업은 또 내부의 사용자 자사의 운영 시스템, 공급자의 시스템과의 관계에 또 있어서 기능적 통합성을 또 확립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니은의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관리자들이 시스템을 이어주는 역할과 동시에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납기 단축 등의 성과가 또 이루어진다. 자, 얘의 도구에 대한 운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자, 인터넷 환경화에서 기업들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의 기능의 구현을 실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큐어먼트가 실행된다는 것은 구매 프로세스가 구매회사와 공급회사 간에 동시에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와 이 프로큐어먼트 도구와 기업 내부의
이 ERP 등의 운영 시스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ERP에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프로큐어먼트가 공급자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기능적 연계가 우리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큰 우리가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프로큐어먼트에 대한 변화 방향과 장점은요. 이 변화 방향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외부 구매 및 아웃소싱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 측정 및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구매에 있어서 가격, 납기 및 서비스 조건 등에 더욱 민감해지고요. 세 번째, 웹 환경은 이제 철저하게 구매회사의 위주의 전략을 이제 견지할 것입니다. 구매자 중심 환경은.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제 구매 관련 데이터량의 증가로 인해 정보의 취득, 운영 및 전략 지원에 있어서 원칙의 전립과 그 다음에 구매 프로세스의 표준화 구현에 주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키가 여기에 대한 변화, 우리가 변화 방향과 장점이 있죠. 변화 방향 먼저 변화 방향에서는요.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디귿번이죠. 디귿번에 보시면 구매자 프로세스의 표준화 구현에 있다. 구현에 주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의 효과적 실행을 통해서 구매 업무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이 프로큐어먼트, 나아가 이 SCM의 원칙 및 표준을 선점하는 기업의 미래 선도 기업으로서의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좀 볼게요. 항상 장점은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장점은 1번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자, 구매. 이걸 함으로써 구매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투명성 확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니은이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의 절감이다. 모든 인터넷에 대한 건 다 거래 비용의 절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와 구매 도양을 통한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구매 절차의 간소화. 이거세요. 구매 절차의 간소화. 또 어떤 행정 절차, 여러 가지 그 구매와 배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오류의 감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격과 품질. 그죠? 더 좋은 가격과 품질 서비스를 또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거 키포인트. 새로운 공급자 또 발굴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어떤 구매자에 대한 그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구매 절차에 의해서 더 향상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테일링이라는 자체는 전자 소매업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카탈로그라는 자체가 무점포 소매업의 한 형태로서 디지털 카탈로그라고 한다. 그럼 장단점은 옆 얘기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 시장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중개자가 개입을 한다. 그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B2B 전자상거래 커뮤니티에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영역은 이제 이 보털이라는 자체는 특정 품목이나 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적인 관계에 갖는 전 품목. 그 다음에 홀털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취급하는 거. 메가마켓은 두 개를 합친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창출은 뭐 카탈로그, 경매형, 역경매 교환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옥션에 대한 이해는 그 성장 요인과 그 보충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을 넘겨 보시고요. 역경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오른쪽에 있는 약경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이 프로큐어먼트가 좀 어렵죠. 조달입니다. 전자구매 조달, 전자조달.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 구매 요청, 승인, 주문, 운반, 결제, 인도에까지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구매 업무, 전략적 최적화 수익 창출이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도입의 전제 조건은 기업이 이걸 도입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에 대한 실행 및 운영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분석해서 현행 구매 환경을 고찰하고 전략적 구매 목표 설정이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큐어먼트의 실행은 구매 프로세스의 정립은 우리가 우리가 구매 프로세스 전체 과정을 유기적 연계와 통합 관리, 그 다음에 디귿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구매 활동을 자동화함으로써 구매 당사자들이 개발 구매, 구매 전략 수립 및 시장 예측 등의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키는 이 프로큐어먼트라는 자체는 공급자 시스템 이큐어프로먼트, 그 다음에 ERP로 기능적 연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방향은 이제 구매 프로세스의 표준화 구현을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구매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상품의 표준화 구매 통합을 통해서 가격 하락.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류의 감소, 더 좋은 가격 품질의 상품, 서비스, 새로운 공급자 발굴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이 카탈로그 매니지먼트, C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OC도 이제 우리 물류관리사에서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제약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PFR, 공급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매출의 가수를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협력, 계획, 수요 예측, 재보충 이렇게 번역하는 이 CPFR이라는 게 또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앞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정리를 한다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 리테일링 관리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배웠고, 이 마켓플레이스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큐어먼트 조달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CMTOC, CPFR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는 좀 내용이 조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좀 나올 수 있는 자체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전자상거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일단 문제는 여기 이제 모의고사가 8회분이 나옵니다. 8회분. 작년에는 이제 5회분이었죠. 그래서 8회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문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오지선다의 최근 경향을 맞춰서 문제를 또 많이 또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지선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상 문제도 적어놨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어떻습니까? 이제 단기 특강에 또 우리 또 20일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나면서 또 요약 강의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기출 문제도 다뤄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0페이지 가시면 자, 제목은 지금 봤던 전체적으로 CM, 그 다음에 제약이론 TOC, 그 다음에 CPFR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는데요. 자, CM이라는 자체는, CM은, 여기 이제 물류가사 시험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범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물류가사에서 어렵게 나오는 것도 좀 터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카테고리 이제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자, 그래서 카테고리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매출이 저조하면 거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촉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판촉은 대개 가격 할인이나 수량 할인증에 대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기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전체의 재고를 또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 증대를 위한 이러한 단기적 처방들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 정보가 더욱 왜곡됩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수요 정보가 왜곡되는 것은 책찍 효과라고 배우셨어요. 이 책찍 효과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소비자의 소비 속도에 따라 제품의 공급망 전체를 잘 물르듯이 흘러가는 동기화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수요의 창출은 이제 공급망의 동기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인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고안된 게 카탈로그 이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는 자, CM은 어때요? 이 카탈로그 관리는 이 카탈로그라는 자체가 하나의 특정 제품군이에요. 그죠? 특정 제품군.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우리가 제조업체 간에 협력을 하는 겁니다. 협력을 해서 공동의 수요를 창출하는 게 가장 키가 되겠죠. 창출한다. 수요 창출을 해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니은의 카탈로그를 이제 전략적 비즈니스 단위로 이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해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매니지먼트에서는 어때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벽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도입하고 제품 구색, 각종 촉진 전략 등을 최적화해서 궁극적인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도입과 전개는 그동안 식품 및 일용품 업계에 새로 떠오르는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부각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 유통업체에 있어서 새로이 부각되는 기업 조직 구조를 지칭한다. 그래서 유통업체의 구매 부서와 영업 부서를 재편해서 내외부적으로 공급업체와의 통합, 비즈니스 계획, 구매, 판매 및 영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 카탈로그 관리팀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세 번째 상품 그룹의 구색을 관리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과정. 그다음에 니을에 보시면 광의의 카탈로그 매니지먼트는 이제 유통업체들과 거래 파트너 공급업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소비자 중심의 카탈로그 계획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쌍방향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칭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또 이 키포인트가 쌍방향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CM에 대한 구성 요소는 카탈로그의 이 매니지먼트의 구성 요소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중 전략과 프로세스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는 전략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의 지원입니다. 지원 요소. 밑줄만 칠게요. 전략적 비즈니스 단위의 성과 측정을 위한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 조직 역량, 그 다음에 정보 기술, 거래 파트너 간의 이제 우리가 협력 관계는 이제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죠. 그림을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 카탈로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TOC입니다. TOC. 출제 빈도가 높아요. 제약 이론이라고 해요. 제약 이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SCM의 핵심 엔진으로 평가되는 TOC는 즉 제약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을 보시면 제약 이론은 이외에도 이제 제약 경영, 제약 자원 이론, 제약 조건 이론, 제약 관리, 동시 제조, 우리 에로 공정이라는데 에로 자원 이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물리학자인 골드렛이 개발한 생산 스케줄링. 그래서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골드렛이 개발을 하고요. 자, 생산 스케줄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생산 우리가 스케줄링 소프트웨어.
그죠? 그래서 OPT에서 출발한 경영과학의 한 체계적 이론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골드넷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1984년 더 골이라는 기업 소설을 통해서 TOC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생산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산출 회계 이론을 또 제시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TOC 이론은 공장이 생산 개선 기법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지금은 이제 조직의 경영 전반을 다루는 경영 철학에 이른다. 그래서 얘는 영리 기업을 시작했지만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군대, 학교 그리고 개인의 일위까지도 광범위하다. 자, 밑에 보시면 그 적용은 생산 스케줄링 외에도 성과 측정을 위한 회계 이론과 정책 분석, 수립을 위한 사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산 분야, 물류 분야, 재무 분야,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수립을 또 중심으로 한다. 자, 적용은 또 한번 적어놔 볼게요. 적용은 또 키워드가 TOC는 생산 분야,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재무,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의한 정책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을 또 활용한다. 기본 원리는 그냥 읽어볼게요. 집중 개선 프로세스라고도 불리는 시스템이고, 자, 이것은 이제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죠? 아까 이제 더 골이라는 기업 소설에서 나왔다 했죠. 그래서 평범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는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향상시키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 돈을 단순히 목표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업의 성과죠. 기업의 성과.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제약하는 자원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제약 자원들을 파악해서 개선해야겠죠. 개선해서 성과를 또 향상시키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TOC에 대한 구성은 이제 이 기업 외 연장에 보면 그 공급 사슬의 제약, 병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발견하고 관리하는 SCM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 TOC에 대한 세 가지 관리 기법과 한 가지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한번 본다면, 자, 첫 번째 기업본에 보시면 생산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여 재고를 줄이면서 산출을 증대시키는 기법인 우리가 DBR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의 개선과 조직이 처한 제약을 판별할 수 있는 사고 프로세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인 에러 공정이 있다 그랬죠. 에러 공정이 또 중요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그죠? 세 가지의 관리 기법과 한 가지 또 성과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시스템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기존의 원가회계와는 다른 산출회계를 또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TOC의 유용성은 이제 기업 활동은 여러 가지 이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 연결된 사슬, 체인과 같아서 가장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들어서 힘이 커진다. 그래서 TOC는 사슬과 가장 약한 고리, 즉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제약을 찾아요. 제약을 찾아서 어떻습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SCM에 뚜렷한 실행 도구가 없는데 TOC를 SCM의 실행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TOC의 기반을 APS가 SCM의 실행 도구로 또 활용됩니다. 그래서 APS의 핵심은 즉시 약속, 정시 납품입니다. 그래서 ERP와 통합된 APS를 통해서 이 제조업체는 고객의 주문을 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세 번째는 CPFR의 이제 배경을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C라는 자체는 협력이에요. 협업. 그 다음에 P는 플레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F는 forecasting이라는 건 수요 예측이라는 뜻이에요. 예측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건 재보충을 얘기합니다. R은 재보충. 그래서 협업해서 계획해서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재보충하자. 뭐 이렇게 보시면 빨리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 페이지 보시면 이 공급 사슬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이 최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고객, 특히 소비자의 전체적인 유통 공급 사슬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 정보의 부족과 그 다음에 각 시스템의 폐쇄성, 그 다음에 업체들 간의 협업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SCM이 이제 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거는 주된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고객을 전체적인 유통 공급 사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고객을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의 부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업의 결여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해서 최신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된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이 SCM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CPFR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이죠. 계획, 수요 예측, 재보충. 그래서 협력계획 예측 및 보충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본다면 의의를 요약한다면 판매 재고에 우리가 데이터를 소비자 수요 예측과 그 다음에 주문 관리를 이용해서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생산 우리가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계획이라는 단어죠. 생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어때요? 유통업체 제조 예측 계획 상품 보충을 공동으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니은에 보시면 EDI가 새로이 진화된 물류관리 시스템으로 식료품 및 자파업계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소매업체들이 제조업체에게 정보를 보내면 제조업체는 또 상품 보충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한 정보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상품 보충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리는 이제 이 출발점은 카탈로그 매니지먼트 원칙에 근거를 해서 이 거래 파트너 간의 특정 시장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거래 파트너는 업무 프로세스와 사업 계획을 공유한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성공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요게 키겠죠. 그래서 거래 파트너들이 업무 프로세스와 사업 계획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와 계획을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의 운영은 이제 보다 효율적인 예측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의 마케팅과 파촉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EDI보다 좀 더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EDI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사이에 실시간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CPFR은 특이한 매출 패턴을 보여주는 예외적인 매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양쪽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정되면 컴퓨터는 이제 예측 계획의 변화에 기초해서 이 점포나 물류센터로 가는 상품의 그 양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CPFR 시스템의 자료는 소매업체의 수송 전문가 또는 보충 매입자, 광고 직원, 물류관리자, 점포 운영자 등 소매 체인 내에서 다수의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처에게 접속될 수 있는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로 공유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필기를 합니다. 항상 기대 효과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 효과 들어갑니다. 자, 얘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게 매출에 대한 매출의 증가죠.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펴주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합리화. 및 정비 행정 및 운영상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요. 제고한다는 건 높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개선,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ROA, 그죠? 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개선,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테일링 관리를 앞쪽에서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또 이 카탈로그, 이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이 프로큐어먼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를 정리했죠. 그럼 이제 이 카탈로그 매니지먼트, TOC, CPFR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이 카탈로그 매니지먼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카탈로그는 특정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6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기본 요소가 있고 전략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지원 요소가 있다라는 거 공부하시고요. TOC라는 제약 이론이라는 것은 골드넷이 개발한 생산 스케줄링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한 경영과학 체계의 이론이라는 것을 가져가시고요. 특히 이제 얘는 어떻습니까?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군대, 학교 그리고 개인의 일까지 광범위하다. 적용은 생산, 물류, 재무, 문제 해결, 정책 수립 중심으로 하고요. 기본 원리는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약 자원 등이 파악해서 성과를 이제 제약하는. 그래서 개선해서 다시 성과를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 자, TOC의 구성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3가지 관리 기법은 우리가 이 생산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재고를 줄여서 산출을 증대시키는 DBR,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스템의 개선과 조직이 처한 제약을 판별할 수 있는 사고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 기법인 에러 공정, 그다음에 마지막 성과 평가 시스템 3가지가 관리 기법이라면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존 원가 해결한다는 산출 회계 꼭 정리하세요. 자, 얘의 유용성은 여러 가지 사실이 있으면 가장 약한 고리를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 약하다는 자체는 그 제약이 있죠. 약한 고리의 제약. 그래서 제약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PFR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협업, 계획, 수요 예측, 재고 보충이라는 단어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SCM의 옛날에 주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가장 중요한 고객을 포함시키지 못했고 정보 부족이고 협업의 결여다. 그러면 얘는 어떻다? 그러면
이 번역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게 협업해서 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협업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plan, 계획하고 그다음에 보충하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돼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는 것이다. 그래서 판매 재고 데이터를 소비자의 수요 예측과 주문 관리에 이용하고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생산 계획에 반영해서 제조 유통업체 예측 계획 상품 보충 등을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게 키가 되겠죠. 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체들이 제조업체에게 정보를 보내면 제조업체는 상품 보충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상품 보충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원리는 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키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계획을 공유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그 다음에 얘는 보다 효율적인 예측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최근의 마케팅과 판촉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EDI보다 좀 더 정교한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실시간 인터넷 통신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겠고, 기대 효과는 매출의 증가, 조직의 합리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현금 흐름 개선, 그 다음에 ROA 이렇게 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제 4장에 보시면 유통정보의 활용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웨어 하우징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CRM이라는 게 있었죠. ESCM. 그 다음에 이 리테일링 관리. 그래서 우리가 전자 소매업 관리다. 이렇게 해서 제목만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이 카탈로그, 이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이 프로큐어먼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우리가 CM, TOC, CPFR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유통정보 마지막 시간 전자상거래에서 할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